정말 무서운 게 체내 농도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땅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역구토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오창용입니다. 오늘은 윈스튜디오에서 마운자로나 미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너무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의료진분들도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좀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이유로 위고비를 중단하는 케이스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 구역구토 같은 거 있죠. 연구 논문에서는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아요. 위고비가 마운자로도 조금 더 높긴 한데 다 10% 언더입니다. 이 정도가 구역구토 때문에 약제를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위고비 하다가 막 구역구토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저도 그런 분들 종종 연락을 받아요.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 이걸 몰랐기 때문인데, 위고비는 체내에서 중첩이 돼요. 농도가 올라가요. 똑같은 농도를 맞아도. 그런데 이 위고비가 마운자로랑 다르게 용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편의성 때문에 용량이 좀 높은 걸 사서 나눠 맞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을 처음에 내가 0.25를 맞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바로 0.5로 올리고 맞았는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0이나 그 위의 용량으로 적당히 올려서 맞아요. 그리고 2, 3일 동안 토하고 난리가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위고비는요 똑같이 0.25, 0.25, 0.25, 0.25를 맞았어도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증량해서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용량이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고비가 체내에서 알부민이라는 우리 체내 어떤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다가 천천히 릴리즈가 되는 형태로 위고비가 작동을 해요. 위고비의 반감기는요 일주일이에요. 7일. 반감기라는 게 뭐냐, 처음 맞았어요. 그러면 이 용량이 로그 형태로 떨어집니다. 용량의 절반까지 가는 데가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0.25를 맞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 4번 정도 맞았다. 체내에서의 그 농도의 항상성은요 0.5를 맞았을 때랑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사실은 0.25부터 매주마다 조금씩 스물스물 증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미식거렸던 분들은 계속 미식거리는 이유가 사실은 증량을 체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0.5를 맞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의 체내 농도가요 0.5 정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0.5를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0.5를 한 4, 5회 정도 맞으면 이제 1.0에 가까운 체내 농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을 투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체내 중첩의 개념 없이 위고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게 체내 농도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땅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역구토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고비의 반감기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농도에서 절반이 되기까지가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뚝 맞고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에 왔어요. 다음날 또 응급실 가요. 왜냐면 또 토하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구토와 식이 섭취량의 감소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 탈수가 생기죠. 탈수가 생겼는데 위고비를 또 고용량을 맞게 되면 갈증을 조금 적게 느껴요. 콩팥이 지금 탈수 때문에 신손상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급성 신손상. 그리고 너무 지나친 탈수는요, 피가 안 가가지고 만드는 그런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실명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위고비는 체내에서 같은 용량을 맞아도 중첩이 된다. 이 용량은 내가 0.25를 맞고 있으면 사실 내 체내 농도는 0.25가 아니라 0.5로 난 세팅을 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약을 투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약이 굉장히 안전하고 투약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뭐 갑상선 수질환 그리고 임신 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췌장염이나 뭐 담낭, 담석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조심할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쉽게 처방이 되고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좀 나눠 맞기를 하다 보니 용량 조절에 있어서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요새 종종 있습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반드시 아시고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제발 만나세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의사
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거예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가장 잘 알아요. 이 GLP-1 제제는 당뇨병 약제고요. 내분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뇨병 약제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GLP-1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어떤 연구들을 겪었고 어떤 부작용들을 경험했는지 이미 당뇨병 약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는 써왔단 말이에요. 약을 막 처방 많이 해봤으니까 이분이 잘 하겠지가 아니라 약제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대사에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지를 충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라고 생각을 해서 꼭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약제에 대한 상담,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7이나 마흔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농도 중첩 개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 정말 며칠간은 답이 없어요. 병원에 수액 맞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7이나 40점 쓰시면서 체내의 어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뇌의 보상 체계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꼭 함께 분당 선생님과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